안녕하세요. 진달래 실버대학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무척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시작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작, 새로운 시도, 결심, 다짐, 목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연결되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쉼, 여유, 소통, 교류, 마음의 연결, 그리고 감사와 행복. 우리는 미숙이, 철수, 은자, 영호 이런 이름들이 친숙하잖아요. 또 그런 친구들과 또 가족, 지인들과 직접 만나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얘기도 나누고 계절 따라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런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벌써 2년 넘게 바깥 출입도 조심하게 되고 마음 놓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또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들어도 낯설은 유튜브, 페이스북, 줌 이런 낯선 단어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스마트폰, 컴퓨터 안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더욱 느슨해지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재인데요. 이럴 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진달래 실버대학에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은 나는 고립감과 우울감 따위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우리에겐 웃음과 마음의 행복, 마음을 열어주고 따뜻하게 연결하고 채워주는 저희 실버대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힘차고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신나는 공연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색소폰 연주, 수어 댄스, 노래교실, 건강 댄스, 장기자랑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차림 다정한 옷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진달래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비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고향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인간사야 모두 다 부질없는 것. 덧없이 왔다 갔다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쉬었다 가세요. 커피나 한잔하면서 세상살이 똥가시 모두 다 잊으시고요. 세상의 인간사야 모두 다 부질없는 것. 덧없이 왔다 갔다 인생은 구름 같은 거. 그냥 쉬었다 가세요. 커피나 한잔하면서 세상살이 콩가시는 모두 다 잊으시고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춥다 보니 움직이실 일이 없으시죠? 이 시간에는 저희와 같이 한번 신나게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병철과 삼태기의 행운을 드립니다. 이 노래에 맞춰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동작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많이 퍼서 여러분께 드릴게요. 이 세 가지 동작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즐겁게 댄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택기로 얻으립니다. 애로와 동실 부동실 말 잘 듣는 아이에겐 기쁨을 듬뿍 전해주고 개구장이 아이에겐 즐거움을 나눠주죠. 애로와 동실 두동실 두리두리 동실 두동실 애로와 동실 두동실 두리두리 동실 두동실 내일 향한 소년에겐 푸른 꿈을 전해주고 뒤없이 수줍은 소녀에겐 꽃샘 꿈을 나눠주죠. 애로와 동실 두동실 두리두리 동실 두동실 애로와 동실 두동실 두리두리 동실 두동실 젊은 날의 연인에겐 미래의 꿈을 전해주고 신혼부부 신방에는 행복의 열쇠를 나눠주죠. 애로와 동실 두동실 두리두리 동실 두동실 애로와 동실 두동실 두리두리 동실 두동실 인심 좋은 할아버님께 불로장수를 드리었고 맘씨 좋은 할머님에게 만수무강을 피웁니다. 애로와 동실 두동실 두리두리 동실 두동실 애로와 동실 두동실 두리두리 동실 두동실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물기로 얻으립니다. 애로와 동실 두동실
나 홀로 반했어요. 없으면 넌 못 살아요. 여덟 시 통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시원한 대머리에 나이가 들어 행여나 장가갔나 근심하였죠. 8시 통길에 대머리 총각 매일도 만나려나 기다려지네.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긴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아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Come on, everybody, clap your hands. Oh, you're looking good. I'm gonna sing my song. It won't take long. We're gonna do the twist, and it goes like this. Come on, let's twist again, like we did last summer. Yeah, let's twist again, like we did last year. Do you remember when things really humming? Yeah, let's twist again. Christmas time is here. Round and round and up and down we go again. Oh, baby, make me know you love me so. Twist again, like we did last summer. Come on, let's twist again, like we did last. 실버대학 어르신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장기자랑 잘 보셨나요? 또 신나고 즐거운 댄스 혹시 그냥 앉아서 보고 듣기만 하고 계셨던 거는 아니시죠?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하시다 보면 겨울 추위에 뭉친 근육도 풀고 또 뻣뻣한 어깨도 부드러워지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양 취미 프로그램인데요. 두뇌에 활력을 주는 종이접기, 쓸모있는 건강 상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즐거운 종이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해엔 복된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와 함께 복조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조리를 만들어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장의 색종이, 풀, 가위, 그리고 펜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한 장 고르시면 되고요. 먼저 사각을 네모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주시고 꼭꼭 눌러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네모가 됐죠? 한번 꼭꼭 누르셔서 쫙 펴주세요. 펴주신 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윗부분도 이 길이에 맞게 한 칸에 맞게 살짝 접어 보겠습니다. 접어서 다시 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럼 우리 가위를 이용해서 이 선 있잖아요. 여기 선을 모두 가위로 잘라줄 건데요. 이 가로선은 자르시면 안 되고 이 가로선 아래에 있는 이 선을 모두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보시면 가위를 가지시고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싹둑 자르시는데 요 우리 가로선 있죠? 요 선까지만 모두 잘라주시면 돼요. 다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자르시고 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짜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을 이제 가지시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많은 색종이가 있어요. 이 색종이를 모아서 반듯이 모으셔서 여러 장의 색종이를 요 네모 한 칸의 크기와 비슷하게 똑바로 가위로 똑바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몇 장을 우리 한 겹친 색종이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몇 가지만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길쭉한 색종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어르신들 체크 무늬 옷을 많이 입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체크 무늬 모양에 나오게끔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색종이를 끼울 건데요. 잘 봐주세요. 먼저 저는 이 분홍 색깔을 선택했고요. 어디까지 하시냐면 제가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이 선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선에 처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위아래로 색종이를 길쭉한 색종이를 위아래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시면 체크 무늬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이게 흔들거리니까 우리 한쪽 하나를 다 끼우시면 풀을 사용해서 착착 붙여주세요. 다 붙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처음과 끝만 살짝 풀을 이용해서 꼭 눌러주세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요 아래까지, 요 끝까지 조금 남아도 괜찮은데 요 끝까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분홍색이 위로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아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감춰지게 시작하시고 위아래 반복하셔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또 흔들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풀을 또 칠해주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맞았는지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꼭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저는 이렇게 2칸 했는데 다 하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짜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바둑판 같은 모양이 나오죠? 네. 이제 이 모양에서 우리가 여기 접은 선이 있어요. 접은 선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끝까지 다 붙이셨잖아요. 이걸 가위로 또 오리실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중에서 가운데 해서 하나, 둘, 셋 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가위질을 반을 중심을 잡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3칸 양쪽을 잘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는 조금씩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끝과 하나, 둘, 셋, 4칸의 끝을 마주 보게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우리 복조리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여기도 풀을 칠해주시면 돼요. 풀을 톡톡톡 칠해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반을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잘 돼가시나요?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 이렇게 예쁜 복조리 같은 이런 세모 모양이 나옵니다. 자, 어르신들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는 하나의 색종이를 네모난 색종이를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양면 색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놓고요. 자, 양면 색종이를 짠! 약간 세모 모양인데 2가지 색깔이 나오게 세모 모양을 접었어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복조리에 손잡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손잡이를 돌돌 감듯이 꾹꾹 눌러서 계속 이렇게 말아주세요. 꾹꾹 눌러가면서 말아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말아주시면 짜잔! 이렇게 2가지 색깔의 손잡이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풀칠로 고정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아까 겹쳐진 부분 있잖아요. 겹쳐진 붙인 부분에 이렇게 세워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여기도 판에 풀칠을 해서 딱 붙여주세요.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쁜 복조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 보시면 글씨를 썼어요. 복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한자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예쁘게 이 부분에 색종이를 사용해서 글을 쓰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예쁜 복조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참 예쁘겠죠? 한 해도 다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상식에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모래시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황효정입니다. 제가 한의원을 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평소에 간단하면서도 우리 쉽게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식이지만 아주 큰 비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연세가 높으시면 먼저 이가 안 좋아집니다. 물론 이가 안 좋아지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또 이를 조절하고 또 때로는 그에 맞는 이를 만들어 넣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평소에 이가 튼튼하고 잇몸이 튼튼해지면 여러분 식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먹어야 되는데 이가 약해지면 안 되겠어서 이를 튼튼하게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루쟁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소루쟁이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루쟁이 가면 여러분 그 내과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내과나 뭐 큰 내과나 상관없이 가면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이 풀이 있는데 3월에서부터 5월 정도에 이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요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이렇게 날 때는 그걸 잎을 뜯어서 나물도 해 먹기도 하고 나중에 다 크면 그것을 뭐 고구마 같이 구워 먹기도 하기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좀 크면 약간 써집니다. 그럴 때 어릴 때 많이 먹는데요. 그 소루쟁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소루쟁이 정말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루쟁이가 상당히 좋은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 소루쟁이가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는 것에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탈모에도 상당히 좋게 여기고 또 그리고 우리 몸 속에 피 출혈이 되는 것, 치질이라든지 장출혈이라든지 이런 출혈이 있을 때도 이것을 잘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만 해가지고 몰라서 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가에 가서 캤는데 캐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루쟁이입니다. 이거는 잎만 뜯은 거고요. 이거는 뿌리까지 캤습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나오면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잎을 말려서 쓰기도 하고 생 것을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뿌리를 말려뒀다가 겨울 내내 사용해도 됩니다. 이 소루쟁이는 시내가에 흔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은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방금 이렇게 캐는 모습하고 시내가에서 어떤 풀인가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끓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끓이면 그걸 약간 좀 진하게 끓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하게 끓이면 그 색깔이 이런 색으로 소루쟁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냉장고 속에 넣어 놓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밥을 다 드시고 난 뒤에 양치하고 난 뒤에 잠자기 전에 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먹지는 않고요. 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몸이 냉해지기 때문에 약간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지는 마시고 입에 안에 넣어서 한 5분 정도 하시기도 하고요. 입 안에 물고 있기도 하고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물고 있다가 뱉으시고 난 뒤에 물 한 번 헹구시고 여러분 잠이 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 잇몸이 아주 튼튼해지고 개운해지고요. 자고 나면 잇몸이 이가 또 튼튼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균들이 들어있고 몸을 안 좋게 만들었는데 그 잇몸이 살아나게끔 하고
이빨도 깨끗해지는 그런 역할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루쟁이 가글만 매일 하셔도 이가 빨리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를 보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시내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서 넣어놓고 하루 한번 각을 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 분이 저한테 잇몸이 아파서 죽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가 잘 안 됩니다. 항생제를 계속 먹으려니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시는데 이걸 며칠 동안 이렇게 각을 하고 난 뒤 잇몸 안에서 막 흘고 아프고 빵꾸 잘 나고 냄새 많이 나고 또 조금 하면 잇몸이 왜 이리 약해졌어요? 흘어요. 뭐 입을 씹으려니까 이가 없어가 자꾸 들떠요.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분은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이, 건강한 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이를 튼튼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밥을 먹는 것에 여러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재미가 있고 건강하고 또 밥을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잘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뇌도 사용하고 말초신경도 자극하고 건강 상식도 배우고 유익한 시간 되셨지요? 이번에는 마음을 채워주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국제 마인드 교육원 강사님의 마인드 강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달래 실버대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의 끈을 연결해 보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 이 딸이 초등학교 이 문제집을 풀다가 이런 문제를 하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추석의 세시 풍속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인데요. 강강술래, 쥐불놀이, 송편 먹기, 차례 지내기, 친척 만나기 중에서 정답은 바로 2번 쥐불놀이입니다. 이 쥐불놀이는 추석 세시 풍속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 세시 풍속이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딸은 답을 5번 친척 만나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불러놓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얘야, 이 2번이 정답인데 왜 5번 친척 만나기가 추석의 세시 풍속이 아니라고 썼니? 그렇게 물었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추석이나 설 명절이 돼도 친척들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5번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딸에게 정답을 설명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웃음이 나왔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딸이 쓴 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통이나 통신이 많이 또 단절되고 다른 나라 여행이나 왕래가 많이 단절되고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이 통신 기술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사람과 사람끼리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나 일은 오히려 참 훨씬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이제 일반화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제가 찍은 겁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은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스마트폰에 이 눈을 딱 고정해서 떼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통이나 이 통신 기술이 예전보다 훨씬 발달했지만은 오히려 사람들 간의 마음의 소통이나 교류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싼 가격에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카메라로 얼굴을 또 찍어서 마주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작 어떤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뭐 안부를 주고받곤 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오가는 그런 소통과 교류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언제든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음악을 또 다운을 받아서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또 게임기가 돼가지고 옛날에 게임을 하려면 오락실에 가거나 집에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했는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으로는 인터넷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책을 찾거나 생각을 하거나 했는데, 요즘은 그냥 바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 답을 찾고 또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하고 묻고 답하고 대화하는 그런 일도 점점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은 이 여행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스마트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목적지까지는 거의 다 이제 왔는데 길을 잘 몰라서 지나가던 사람한테 물었거든요. 아저씨, 제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그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을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 또 스마트폰 한번 쳐다보고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듯이 좀 쳐다보면서 길을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그 젊은 분 같은데 스마트폰 검색해가지고 길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스마트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길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참 편리한 기기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만큼 오히려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단절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은 원래 전화기입니다. 스마트폰의 폰이 전화기란 뜻이잖아요. 이 전화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또 통화를 하고 또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물건인데, 요즘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기라는 그 본래 기능보다도 게임기라든지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나 영상을 듣는 mp3로서 또 아니면 뭐 사진을 찍는 카메라로서 기능을 더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본래의 기능인 이 전화기로서의 기능이 많이 참 외면받고 또 잘 안 쓰이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또 동영상을 감상하고 모르는 정보를 검색하는 건 좋지만은 이제는 이 스마트폰의 원래 기능인 전화기를 이 기능을 잘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평소 연락을 이제 자주 하거나 또 얼굴 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또 문자를 보내면서라도 이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기회나 시간을 많이 만들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두 분은 바로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저는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좀 전화를 드리거나 또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종종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제가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으로 연결된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뭐 엄청나게 유명하고 또 대단한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평생을 보내셨고 정말 뭐 다른 것보다도 자식들 잘 키우는 것을 유일한 보람으로 삼고 살아오셨고 지금 퇴직해서 시골에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신데요. 저도 사실 이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되게 참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고 무뚝뚝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도 경상도 분이셔서 그런지 어떻게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살갑게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저는 그보다 좀 더 심해서 정말 무뚝뚝하고 뚱하고 진짜 마음의 표현을 하는데 참 둔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저희 가족이 굉장히 마음에서 가까워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한 7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시면서였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당뇨도 좀 있으셨고 또 위에 이제 약하지만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검진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보다는 이제 서울에 큰 병원을 오는 게 좋겠다고 주위에서 권하셔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오셔서 이제 진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암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으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심장에 보면 이제 큰 혈관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어머니 이 3개 이 관상동맥 이게 심장에 있는 혈관들이 다 막힌 상태여서 사실 어머니께서 길을 가다가 그냥 바로 쓰러지거나 막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한 상태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머니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여쭸더니 다행히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이 어머니 이제 원래 심장에 있던 혈관은 막혀 있으니까 어머니 다리나 이제 몸 다른 부분에 있는 이 좀 깨끗한 혈관을 잘라서 심장에 이어붙이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을 받으면은 뭐 금방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 수술 받기 전에 먼저 그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하셔서 저희 가족도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술 마치고 회복실에 계셨는데 갑자기 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 연락이 와서 재수술 받으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막 그렇게 많이 건강하신 편은 아니신데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혈압약을 먹으면 이제 혈액이 묽어져 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다리에 있던 혈관을 심장에 연결하면서 그 혈관을 좀 촘촘하게 꿰매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실수를 하셨는지 깜빡하셨는지 이제 어머니가 그 약을 드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일반 환자처럼 이 혈관을 봉합을 하신 거예요. 이제 혈관이 이제 좀 엉성하게 꿰매져 있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 묽은 혈액이 그 혈관 사이로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온 몸에 이 가슴 쪽에 이제 다 피가 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응급실, 그 회복실에 계시다가 이제 이 회복실에 있을 때는 1시간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를 찍는 동안에 이제 어머니 몸속에 그 가슴 쪽에 피가 이제 안에서 새서 다 퍼져가지고 엑스레이가 아예 하얗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고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랴부랴 이제 어머니 배를 다시 갈라서 이제 혈관을 다시 촘촘하게 선생님 꿰매고 다시 그렇게 재수술을 마쳤습니다. 정말 그 날은 정말 저희 가족들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참 수술 잘 마치셨는데도 돌아가실 뻔했는데 다행히 응급실에서 또 수술이 잘못된 게 발견돼가지고 또 빨리 재수술을 해서 또 그렇게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요. 전 지금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감격스러울 때도 많고요. 또 요즘도 저희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면 어머니 살아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가슴이 뭉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추운 전방부대에서 했습니다. 지금 1월 달은 이제 굉장히 추운 시기인데 그럴 때 온도가 영하 한 20도 정도까지 내려갈 때도 많았어요. 이제 진짜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뭐 경계 근무를 서다가 소변을 보면 그 소변이 그대로 얼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훈련도 굉장히 고됐고요. 힘든 점도 참 많았는데요. 군생활도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한 2년 2개월 정도 군생활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길었는데 그렇게 길고 힘든 군생활을 제가 또 무사히 몸 건강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부모님과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땐 지금처럼 휴대폰을 뭐 집에 이제 갖고 다니면서 집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어머니께서 이제 보내주신 어떤 편지를 보면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자식이 몸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또 훈련이 있을 때면
어머니는 정말 또 큰 사고나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게 이제 마음에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힘들 때나 또 날씨가 추울 때면 이제 고향에 계신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전에 부모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을 때 해주셨던 그런 구절들이나 전화를 드렸을 때 해주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렵고 또 길고 힘든 군 생활을 또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님과 또 저 사이에 그런 마음의 끈으로 보이지 않지만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지요? 다윗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동이었는데, 다윗은 원래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는데, 이제 요즘하고 달라서 목동이 어떤 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는 곰이나 사자같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많아서 이 양떼를 잡아먹으러 올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 양떼를 잡아가는 그 사자나 곰에게 달려들어서 그 사자나 곰을 이제 물리치고 양떼를 구해오는 그런 용감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골리앗이라는 그 적장을 이제 물리친 적도 있고요. 굉장히 용맹하고 또 슬기로운 그런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늘 어떤 그렇게 좋고 우리 보기에 행복하고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이제 어떤 성에 살고 있었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갔다 돌아왔는데 그 성을 비운 사이에 이제 적군이 자기 이 다윗이 있던 그 성에 쳐들어와서 집이랑 뭐 살던 곳에 불을 지르고 또 다윗이랑 그 부하들의 처자식을 전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어떤 그 부하들의 마음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는 사람, 또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사람,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다양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 다윗이 좋다고 따라온 부하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다윗 따라다니면서 잘 된 게 뭐 있냐, 저 다윗 그냥 우리가 막 돌로 쳐서 그냥 막 해치우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 가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절망스러운 형편 앞에서, 물론 다윗도 마음에 슬프고 절망스럽고 어려웠지만은 그 슬픔과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옛날에 어린 그 목동이었을 때 사자나 곰과 싸울 때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덩치 큰 적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칠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너에게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솟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궁급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급박한 상황에 쫓기고 몰렸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얻은 힘과 용기로 그 적군들을 뒤쫓아가서 그 적군들의 본거지를 찾아내서 적들을 무찌르고 또 잃어버렸던 처자식을 되찾아오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또 보물들을 얻어서 개선해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위 사람들과 마음의 끈을 이어보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옛날에 고마웠던 선생님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고 행복해진 분 한 사람만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삶, 또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짜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정말 내게 마음에서 기댈 수 있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렇게 어떤 마음의 끈을 연결된 사람이 없다면은 바로 지금 한번 그런 사람을 주위에 찾아보시고 또 그 사람과 마음의 끈을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나 손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연락한 지 오래된 옛날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담스러운데 정말 또 연락해야지 했는데 미루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연락하고 싶고 또 여러분 마음에 더 섭섭하거나 또 미안한 일이 있는데 정말 마음을 열고 또 사과하고 또 마음의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정말 망설였던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스마트폰을 게임기나 뭐 동영상 감상이나 mp3 플레이어로 쓰지 마시고 바로 전화하는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그분들에게 여러분 연락처를 열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나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힘이 나고 또 살아갈 의욕이 솟는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에 힘이 솟고 용기가 생기고 또 살아갈 의욕이 솟는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스마트폰을 소재로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굉장히 편리한 기기이고 또 유용한 기기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맞는 사람만 연락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좋아하고 재밌는 영상만 검색해서 보시고 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데 물론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스마트폰 본래 만든 이 기능은 전화를 하라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한번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럴 땐 내가 섭섭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고 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나 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마음에 담아뒀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쉽진 않겠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끈을 또 하나씩 이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생각나면서 그 사람이 또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또 반대로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그런 귀한 마음의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방송사에서 하얀 쌀밥을 2개의 투명한 유리병에 넣어두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지나다니며 하나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의 쌀에는 에이 짜증나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말을 들은 쌀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생겼고 짜증 섞인 말을 들은 이 쌀밥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늘 짜증과 불평, 불만을 품고 살면 그 마음에서 절망이 자라고 감사와 기쁨, 즐거움을 품고 살면 행복해지고 소망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긍정의 에너지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 짜증이 올라올 때 생각을 얼른 바꾸어서 감사와 기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올 한 해 누구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긍정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